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상륙작전 73주년 되는 해죠. 사실은 그게 이제 참 그 스탈린의 악랄한 생각이 배경에 깔려 있는 건데, 예, 이게 이제 6.25의 주동이 이제 김일성과 모택동이고, 스탈린은 내심 바람하지 않지만은 뒤에서 불을 질렀고 모든 걸 다 도와줬죠. 스탈린 입장에서는 그래, 너희 낙동강 전선에 몰빵해서 한번 적화 시도해봐. 그런데 미국이 아마 꽤 적에 강해서 상륙병력이 강해서 허리가 잘라질 거야. 허리가 잘라지면 괴멸하겠지. 그러면 중공군이 들어가지. 그럼 중공이 지금 혁명해가지고 지금 나라를 수습하냐 못하냐는 상태인데, 중공 너희 한번 되게 당해봐라. 스탈린 그런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예. 그래서 중국이 거의 거덜이 났죠. 사실은. 네, 거덜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제 거기 이제 인천 상륙작전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는데, 올해는 미군 상륙 강습함과 구축함이 인천 앞바다에 뜨죠. 예, 오늘 지금 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원래의 굳건한 상무 정신을 되살리는 이런 분위기는 9월 26일 국군의 날 기념 행사 퍼레이드까지 쭉 같이 이어질 겁니다. 네, 일종의 이제 강력한 메시지인데, 이에 대해서 조성원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상륙 강습함, 그러니까 Amphibious Assault Ship이라 그러죠. 예, 그게 왔는데 이걸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사실 오랫동안 인천 상륙작전 기념이든 제연 행사를 해왔죠. 근데 네. 올해는 왕창 키웠습니다. 네.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고, 네. 미군의 사실 무시무시한 군사 전단인데 상륙 강습함 전단이 왔습니다. 예, 예비 상륙 전단인가 이름이 그렇죠. 예. 그 안에는 이제 상륙 강습함 준 항모라고도 얘기도 하기도 한데, 네. 해상에는 이제 구축함이 대거 참여하고, 네. 또 공중에 또 패러슈트도 있고, 네. 이런 역대급 한미 연합 훈련입니다. 네네. 그리고 좀 독특한 거는 거리 행진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국제 회의도 있고요. 네네. 예. 대단하네요. 근데 이제 서해에 이런 것들이 좀 가끔 들어오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항공모함, 네. 조지 워싱턴호가 2010년 예. 연평 포격 직후에 서해에 진입했다. 서해에서 공동훈련했다 이런 얘기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마 1980년 광주 등으로 굉장히 불안정했을 때. 예. 역시 조지 워싱턴호가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서해에 항모가 들어온 적이 2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특별히 더 다른 게 있나요? 물론 시간이 좀 지나서 온다는 건 있지만. 어쨌든 서해라고 사실은 서해가 아닙니다. 네. 그 당시에 들어왔을 때 정확히 지금 연합훈련의 차원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때 두 네. 가지 사태에 대한 긴급 대응 차원에서 네네. 아마 들어왔을 것 같고, 네. 그림에서 우리가 보이죠. 제주 제주 서쪽에서 네. 이제 속산도 일대로 올라가서 그 위가 이제 말하자면 서해죠. 네네. 근데 제주시 서북쪽으로 5km 떨어져도 서해입니다. 그러니까 네. 서해가 아래로 내려오고, 네. 동쪽으로는 상당히 서쪽으로 와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소위 중국식으로는 바레만이라고 하기도 하는 네. 서해입니다. 근데 거기에 센터에 와서, 그리고 6.25 전쟁의 이 기적적인 작전이라고 하는 센터에 와서 훈련을 하고, 재연이라고 하는 기념 재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되지만, 훈련 사실 굉장히 중요한 공격형 혹은 방어형 네네. 군사 작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서해의 센터에서 또 중국어로서는 굉장히 제일 가깝고 긴장을 할 만한 그 지역에서 이제 훈련하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조지 워싱턴호 이런 게 이제 서해에 진입했다. 또 2010년인가 1980년인가 둘 중에 하나는 같이 또
연합훈련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서해라는 게 기술적으로 말하면 여기 진도와 제주도 사이 들어와서 서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정도 들어와 놓고 서해라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서해라 그러지만 이제 국제 해도에서는 이거를 이제 옐로우씨 황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바닷물 색깔이 다른 모양이에요. 그렇죠. 묵직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구별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빨갛게 지금 표시한 요런 데 들어와도 이거 서해에 진입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요번에 들어온 건 그게 아니라 여기 들어온 거잖아요. 센터에 가장 가까운 가장 민감한 지역이 들어왔죠. 황해도 바로 아래. 산동반도 바로 건너편에. 그렇죠. 여기에 이제 강습 상륙함과 미군 강습 상륙함과 상륙강습함과 이제 그 구축함이 들어온 거니까 이게 좀 이제 좀 살벌하긴 하죠. 근데 이렇게 살벌한 거 할 바에야 항공모함 들어오는 게 낫지 않아요? 항공모함에 대한 또 막연한 그 일종의 믿음. 사실 항공모함은 우리 한국적인 군사 지정학적인 위치를 보면은 일종의 쇼입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상황에서 절대로 항공모함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주 민감한 지역의 서해에 진압할 수도 없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서해에서 만약에 항공모함이 들어가게 되면은 뭐 비록 제주도 뭐 바로 위에 근접한 북쪽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싼 항공모함이 자칫하면은 엄청난 위험에 노출이 돼요. 지도에 나타나듯이 반짝이죠. 그게 항공모함이 거느리고 있는 그 무시무시한 액수도 문제지만 거기에 선승하고 있는 병사도 그리고 뭐 한꺼번에 몰살 당할 수 있는 비행기가 보통 한 80대 100대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죠. 뭐 핵항모 들어가죠. 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소중한 그 생명의 그 계란을 여러 수십 개를 다 넣어서 한 바구니에 딱 넣어서 그냥 위태로운 길을 막 뛰는 그런 지경인 거죠. 그런 위험은 사실은 안 하죠. 그건 바보 같은 짓이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항공모함은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무도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우리 이 인천 바다와 같은데 들어올 수도 없고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중국 그 연안에서 한 500km밖에 안 되죠.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중국 연안에서 순항미사일을 쏘면은 바로 골로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5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순항미사일 범위 아니거든. 연안에서 쏘는 순항미사일 범위 아니에요. 바로 골로 가든지 아니면은 전면전이 일어나든지. 골로 가면서 전면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서해에는 항공모함이 못 들어갑니다. 게다가 그 서해는 평균 수심이 50m도 안 돼요. 서해 항모가 들어오면은 이 미국의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 바다에서 보이지 않는 공격 원자력 한 잠수함이 항공모함을 호위합니다. 근데 그 큰 항공 함이 평균 수심 뭐 50m로 잡는다고 치더라도 중국의 허접한 2,000톤급 소형 잠수함에도 걸려서 참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지도에서 보면 이 노란 선 안쪽이 50m하고 100m 사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 선 안쪽은 그러니까 빨간 선에서 육지 쪽은 50m가 안 되는 지역이고. 그렇죠. 그럼 이 서해를 보면 기본적으로 다 100m 이내. 좀 깊은 데라는 게 50m와 100m 사이. 좀 얕아지면 50m인데 저 깊이를 가지고는 미국의 그러니까 원자력 추진 공격 잠수함이 움직이질 못해요. 그렇죠. 얘들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애들이고 그렇죠. 뭐가 쫓아오면 바로 그 밑으로 잠수를 해야 되는 애들인데 맞습니다. 잠수할 데가 없는 거라 맞습니다. 그냥 간신히 거기서만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게 돼서 고래가 모래사장에 올라오는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원자력 잠수함도 골로 가는 거고 항공모함도 골로 가는 거 줄줄이 다 골로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로 상륙 강습함이나 구축함도 피격되긴 마찬가지 아닌가? 항모가 피격된다면. 근데 왜 항모는 안 되고 상륙 강습함이나 구축함은 된다는 게 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잘 알면서 귀찮게 저한테 자꾸 묻습니까? 변호사 선생님이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이제 잔인한 얘기니까 이제 본인은 안 하려는 거죠. 저기서 잠시 광고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생활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생활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죠. 예.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이렇게 재미나게 그 군사 지정학 펼치면서 또 역사도 연결하고 정치도 연결하는 이런 컨텐츠를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좀 잔인한 얘기인데 말이죠. 그렇죠. 사실은. 야, 잔인한 얘기예요. 뭐냐면 전쟁 군사에서는 모든 부대를 다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위험한 업무를 맡은 데는 죽어도 돼. 단지 뭐가 약속이 되어 있는 거냐면 네. 너가 죽으면 진짜 빤찌 나간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력에는 타격을 안 받고 앞에 일선에 좀 죽어도 되는 부대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거라고. 뭐냐면 상륙 강습함이나 구축함은 하나 깨져봐야 네. 부분적 손해예요. 근데 항모전단은 깨지면 전략적 손해거든. 그렇죠. 주력이 손상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모전단은 뒤에서 버텨주고 앞에는 야, 너희가 가서 중국 한번 그 염장 좀 질러. 염장 질러다가 쥐어 터져서 너희 돌아가시면 우리 장사 잘 치러줄게. 예. 그 대신에 쟤들은 아예 아작을 낼게. 이거라고 게임이. 그런데 이게 참 잔인한 얘기죠. 그래서 이 군인이라는 건 죽음의 길이거든.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의 운명도 이거 비슷한 거라. 그렇죠. 우리도 죽음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의 모든 곳. 네. 지금 조 박사님이나 저나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전부 중국의 타겟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중국이 우리를 패면 한꺼번에 다 몰살을 못 시키니까 살아남은 현무5 미사일 뜨는 거고 살아남은 현무3 장거리 미사일 뜨는 거고 살아남은 배 뜨는 거고 그래서 중국이 일단 우리 힘만으로도 중국의 오성 그러니까 장슈 그 위에 산동 그 위에 허베이 그 위에 연영 랴오닝 뭐가 하나 빠졌는데 연영 그 위에 그다음에 그 길림 길림까지는 다 작살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 안에 뭐 또 길림이 길림 말고 랴오닝 다음에 허베이 그 아래 산동 그다음에 장슈 맞는데 뭐가 빠졌지? 저기 뭐야? 그게 5개 성인데. 강소 그러니까 장슈 그다음에 저장이 그다음에 우리가 저장 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저장 장슈 그렇게 되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허베이 그렇죠. 그래서 그 저장 장슈 산동 허베이 랴오닝 그게 이제 중국의 그 북쪽 해안 그러니까 중국의 그래도 저기 중부에서부터 북쪽 해안성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특별시 자치시 특별지카시 베이징 그다음에 샹하이 텐진 그러니까 중국의 5성 3시 정도는 아작이 나요. 우리 힘만으로도. 그런데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미동맹으로 우리가. 그럼 뭐 그 지역이 연안 지역에 특별 뭐 시가 아니더라도 샹하이 그다음에 칭다오 그다음에 저기 텐진 베이징 다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힘이 세진 강대국이 될수록 맞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은 처량해져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래 나 맞아도 되고 나 죽어도 되는데 우리 주력은 여전히 살아남아. 그 다음에 너는 골로 가는 거야 임마. 우리가 그렇게 당당해져야 오히려 우리 생명과 평화가 보장이 됩니다. 그게 국제정치의 철칙입니다. 이거 참 살벌한 게임이지 잔인하고. 자 그런데 강습 상륙함이 왔다는 건 여차하면 북한을 접수 평정에서 자유화시키겠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니에요? 참 뭐 이야기가 이제 아주 무거워지죠. 여차하면 하는 게 이제 무슨 조건이냐, 그 다음에 무슨 상황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여차하면이 여차하면이요. 뭐가 여차하면이야?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정확히 몇 가지로 뭐 정의를 내리고 뭐 할 수는 있지만 그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 없고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에서의 그 문제가 터지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한국, 한미동맹이 이게 무서운 게
일단 여기는 기본적으로의 그 전략적인 개념은 현상 유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자유화가 아니라 현상 유지다. 지금 문제 있는 상황을 지금 문제 국제법 유엔 국제법 질서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뭐 6.25 전쟁이다 뭐다 이렇게 다 해서 지나오면서도 이쪽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현상을 우리가 저기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뭐 거의 평화적인 방법이든 그거든 현상 유지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그 원칙이에요. 네. 근데 이제 어지간하면 이 이야기는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뭘 전복을 시키겠다든지 아니면은 무력으로 팬다든지 이런 거 절대 안 한다고 하는 절대라기보다 어지간하면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 이게 샌프란시스코 시스템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도 철칙으로 잘 지키고 있어요. 윤 대통령도 요새 최근 이 발언 많이 하지. 그렇죠. 이게 또 중국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우리 오선도선 현상하면서 자기가 주어진 한계 내에서 열심히 살자 이 이야기거든. 그게 평화야. 네. 근데 이 말을 하는데 이제 지금 상황이 많이 변해서 네. 중국의 도발이나 야욕이 지금 굉장히 노골적이고 현실화되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다른 방식 현상 유지에 대한 대응은 전혀 다를 거다라고 하는 걸 함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지간하면 현상 유지하고 싶은데 그런데 네가 도발하면 특히 북한 너는 그냥 가서 접수해서 자유화시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건드리지 마. 그렇죠. 그래서 이 현상 유지 입장을 군사 지정학에서는 이제 스테이터스 코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힘 가진 놈이 현상 유지 계속하자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 그렇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과 한미 동맹이 중국 및 북한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아주 명확한 거죠. 야, 우리는 말이야 현상 기존 상태를 바꿀 뜻이 없어. 어지간하면 그냥 그대로 가고 싶어.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바꾸려 도발하면 가만 안 둘 거야. 특히 북한 너는 말이야. 확 접수해가지고 자유화시켜버릴 거야. 이게 바로 인천 앞바다에 미군 상륙 강습함과 미군 구축함이 떴다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거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을 네. 사실은 더 확실히 전달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현상 유지야. 네. 그리고 계속 우리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상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비를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너 뭐 말로 떠드는 건지 실제로 할지 모르겠지만 요새 소위 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의 사인을 자꾸 주고 있는데 잘 알아서 해. 우리는 항상 아주 확고한 현상 유지의 스탠스를 지키고 있어. 이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는 거지. 그런데 네가 도발하면은 접수평정에서 자유화시켜버려. 이게 상륙함이 그거지. 강습함이잖아요. 이 뭐냐면은 보통의 이제 뭐 우리가 통칭으로 이야기할 때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훈련을 하다가 그걸 실시간 전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별로 그렇게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상륙강습함이라고 하는 거는 인천 상륙작전 때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킨 그 상징이 있어요. 굉장히 이제 북한을 접수평정하려면 상륙 강습함이 이제 남포에 들어가면 끝나는 거죠. 그게 굉장히 공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방어 훈련이란 말이에요. 참 이게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전 세계 군대 편제 중에요. 해병대가 별도의 하나의 군으로 독립돼 있는 유일한 군대일 겁니다. 미군이 그렇죠. 예. 그리고 한국 해병대가 US 마린과의 그 결속도가 가장 높아요. 뿐만 아니라 규모가 전 세계에서 자유진영에서는 제일 커요. 그렇죠. 한국 해병대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리는 별도 군은 아닌데 우리는 이제 해군 산하죠. 해병대가 별도 군은 아닌데 거의 별도 군에 육박할 수준과 전력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유진영에서만 체급을 따지면. 그래서 이게 이런 데들이 나서 가지고 바로 인천이면 북한 턱 밑인데. 그렇죠. 턱 밑에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런 간판을 기념행사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재현 행사.
걸어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골 아픈 거지. 결국 이제 미국이 한국한테 보내는 메시지는 이거죠. 네. 야, 나 한국 말이야. 나 이제 정신 차렸거든. 우리 미국. 네. 우리 말이야. 오바마 때 같은 그런 물렁이도 아니고. 전략적인네. 뭐 있죠. 전략적인 전략적 물렁이. 물렁이죠. 물렁이지 물론 터져갖고. 오바마가 그때 전략적 인내라고. 그걸 계속했죠. 스트래티직 퍼시비어런스. 야, 우리 겁나. 근데 우리 참고 있어. 뭐 이러면서 물렁물렁하겠죠. 그리고 트럼프 때 같은 고립주의도 아니거든. 그렇죠. 야, 핵전쟁 나는 건 내가 막을 테니까 우리 미국이 막을 테니까 야, 한국 말이야. 너희는 네 꼴리는 대로 해. 워싱턴 선언에서 완전히 이 말을 딱 증명을 하고 지금 계속 이제 실행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핵 탄도미사일 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 와가지고 원래 그건 남의 나라 항구에서 물 위에 안 떠. 결국 우리 대통령이 들어가서 그 대통령까지 불러 들어가서 임금을 했지 않습니까? 임금이 아니라 티타임. 티타임. 그거 알아요? 예? 영국 사람들이 왜 그 티 중독증 있잖아. 예. 그래서 옛날 영국 탱크에는 그 옛날에는 이렇게 버너 같은 게 시원치 않았잖아요. 그렇죠. 야전 버너가. 영국 탱크에는 그 티 끓이는 그 주전자랑 물 덮일 수 있는 그 시설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탱크병들이 탱크 몰다가 티타임 되면은 잠깐 탱크 멈추고 그 티 한잔. 참 특이한 사람들이야. 참 특이해. 예. 한계 상황에서 유유. 그죠, 막. 나는 윤 대통령이 거기서 만약에 커피 못 얻어 먹었으면 다시 한번 타셔야 돼. 그 아메리칸 커피 한 잔 드셨어야지 거기서. 아메리카노 먹어야죠. 한잔 먹어야죠. 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차이나 디리스킹이 그 유행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는 김정은도 차이나 디리스킹 하겠다는 거 아니야? 어제 하셨잖아요. 잘 봤습니다. 네. 김정은이 나름 차이나 디리스킹을 하고 러시아에 붙으려 하는데 이러한 그 북한의 차이나 디리스킹이 이게 제대로 가겠어요, 이거? 아니 원래는 그래서는 안 되죠. 국가 간에 우화적도 없다 하지만 거래처가 있는데 신용을 좀 지키고 하더라도 좀 뭔가 좀 계산할 건 계산하고 해야지. 갑자기 그냥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이제 서로 이제 사실은 똥줄 탔죠. 북한이 중국의 목줄 단지 이게 몇 년이나 되지? 중국과 어떤 거래한 게? 최소 30년이죠. 그 다음에 중소 분쟁까지 하면은 거의 40몇 년, 50년이 다 돼가죠. 근데 이제 이렇게 숨겼으면은 아니면은 중국을 메이저로 숨기고 그래도 러시아한테 발대 받다가 이제 러시아 망하고 난 뒤부터 30년 동안 확실히 숨겼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이 워낙 이제 이런 말을 쓸게요. 우리 백모 선생님 잘 쓰고 마탱이가 가가지고 김정은이 나름대로도 똥줄은 타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썩은 동아줄보다는 그래도 러시아라고 푸틴 썩은 고래 심줄이라도 한번 잡아보자라고 하는 게 편하다. 고래 심줄. 예. 같이 써봤어. 우리 백모하고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참 웃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거 재미 봤지 않습니까? 네. 겉으로는 태양을 2개를 숨기는 듯하고 빨대 2개 놓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지내왔었죠. 네. 그리고 그렇죠. 김일성 죽고 난 뒤에 고난의 행군은 있었지만 그 뒤에 30년 동안 빨대를 중국에다 박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갑자기 끊고 저쪽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고래 심줄 잡으러 가니까 그게 썩은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안타깝죠. 보기에는. 그러나 이제 이게 왜 중국이 마탱이가 갔느냐. 우리 백모 선생님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그걸 그 중요한 말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왜 갔느냐라는 이제 이유는 이제 그거 자체로도 설명하자면 설명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아무튼 이게 제가 말이 많은 놈이어서 10시간 걸리니까 그냥 지금 형세. 네, 형세를 보면 6글자로 정리되죠. 네. 시간이 원수다. 시간이 왼수다. 시간이 왼수다. 네. 시간이 약이겠지요가 아니라 시간이 원수겠죠. 이게 지금 중국은 이게 참 깝깝한 게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게 악화돼요.